오늘은 제1차 세계전쟁 당시에 활동했던 여성 첩보원 마타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에서 인류가 가장 크게 변한 시기는 아무래도 19세기가 아닐까 싶네요. 인류가 변했다기보다는 기술과 발전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류의 지능은 비슷하니까요. 이 시기 인간의 삶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혁명 때문이었죠.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류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생산이 발달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본의 발달은 유흥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코르티잔들 역시도 이 시기에 전례가 없던 전성기를 맞이했죠. 코르티잔의 성공은 이제 막 등장한 자유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귀족의 후원을 받는 상위층의 코르티잔만이 돈을 만질 수 있었다면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부르주아에 해당하는 평민 자본가들에게도 총애를 받는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발달한 서구권의 유흥 문화는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타하리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럼 본격적으로 마타하리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87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마타하리는 꽤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모자 사업과 석유 산업에 투자해서 대박이 난 덕분이었죠. 마타하리의 형제들은 개인 교습 등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1889년 마타하리의 아버지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파산했고 동시에 이혼까지 하면서 마타하리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죠. 게다가 어머니는 마타하리가 15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기에 마타하리의 집은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얹혀 살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죠. 아버지가 재혼한 뒤로 마타하리는 대부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대부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마타하리는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장이 마타하리에게 반하면서 커다란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죠. 결국 마타하리는 자신이 속한 현실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겨우 얻어낸 안정적인 삶이 또 흔들린 것이죠. 그리고는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던 군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 싶었지만 마타하리의 인생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나고 자란 마타하리에게 동남아시아 생활은 너무도 힘들었죠. 심지어 남편과의 사이도 그닥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마타하리에게 있어 결혼 생활의 버팀목은 자녀들이었죠. 그러던 중 아들마저 요절해버리자 마타하리는 모든 것을 버린 채 네덜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네덜란드에 돌아온 마타하리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며 지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돈을 끊어버리죠. 당장 생계가 급했던 마타하리는 파리로 넘어갑니다. 같은 시기 파리에는 마타하리처럼 마구잡이로 상경한 여인들이 많았죠. 이들은 모두 코르티잔이 되길 희망했지만 상위 코르티잔의 영광은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파리 유흥업 종사자의 숫자는 이미 포화 상태였죠. 코르티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등장했기 때문에 부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코르티잔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코르티잔은 일본의 우이란이나 고대 그리스의 헤타이라처럼 고급 매춘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마타하리는 오랜 타지 생활을 하면서 배운 이국적인 춤과 타고난 외모로 승부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던 것도 이때 도움이 되었죠. 1904년부터 슬슬 인기를 끌기 시작한 마타하리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지우면서 최상위 코르티잔으로 활동했습니다. 과거를 지웠다고 표현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출생과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도와 네덜란드 혼혈이라 소개한 것입니다. 마타하리는 순혈 네덜란드인이었지만 짙은 눈썹과 흑발을 가졌었고 무엇보다 이국적인 춤과 복장을 선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죠. 당시 유럽인들에게 동양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타하리가 선보이는 춤이 서아시아 것인지 동남아시아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마타하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죠. 한창 주가를 올려가던 마타하리는 1905년 뮤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이 공연을 통해 뮤제를 설립한 사업가 기맷의 후원을 받게 되었죠. 이때부터 마타하리는 그야말로 파리 사교계의 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실제로 당시 최상급 코르티잔들은 오늘날의 연예인처럼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코르티잔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마타하리의 전성기는 그닥 오래가지 못했죠. 마타하리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었죠. 1910년 이미 발칸반도를 둘러싼 두 차례의 전쟁으로 오스트리아 동맹국들과 협상국 사이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은 너무도 불안정했고 자칫 잘못하면 유럽 전체가 대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대공이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당시 기어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스니아의 청년단이 프란츠 대공의 암살을 꾸민 것이죠. 비록 상황이 어지럽게 흘러가면서 프란츠 대공의 암살은 실패했지만 프란츠 대공의 부인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죠. 사라예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유흥의 도시였던 파리에는 점차 코르티잔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세가 이토록 혼란한데 코르티잔들이 사람들을 홀려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파리의 유흥이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코르티잔이었던 마타하리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죠. 심지어 당시 마타하리의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코르티잔들과의 경쟁에서도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1914년 7월 오스트리아 제국이 보스니아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고 총 10가지의 요구사항 중에서 세르비아가 2가지를 거부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전쟁 선포와 함께 유럽 열강들은 각각 동맹국과 협상국으로 나눠져 서로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중립을 지켰기에 네덜란드인이었던 마타하리는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죠. 전쟁이 시작된 뒤로 마타하리는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인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공연 자체도 인기가 있었지만 사실 공연장에는 대부분 마타하리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하는 남성들로 가득 찼죠.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를 전전하던 마타하리는 어느 날 독일의 고위층 장교를 만났습니다. 장교는 사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이국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마타하리에게 빠져들었죠.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첩보원으로 마타하리를 프랑스에 침투시키는 것이었죠. 당시 전쟁의 양상은 진격이 멈춰지면서 소모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를 뺏고 빼앗는 첩보전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이미 수많은 첩보전을 겪었던 프랑스의 보안망을 뚫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칼보다 예쁘고 흥미로운 칼이 필요했죠. 독일군은 마타하리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프랑스 육군의 정보를 알아내려 합니다. 마타하리가 공연하던 클럽 중에는 프랑스 고위 간부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도 있었죠. 하지만 마타하리가 구해오는 정보들이라고 해봤자 군인들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프랑스 측에서 마타하리가 프랑스 장교들의 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하지만 프랑스도 독일군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마타하리를 이용해서 독일군의 정보를 빼내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마타하리는 돈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잠입해야만 했죠. 하지만 독일도 마타하리가 이중첩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역으로 잘못된 정보를 마타하리에게 흘립니다. 프랑스는 마타하리가 잘못된 정보를 들고 오자 독일에게 회유당했다고 여기고 체포하죠. 그렇게 마타하리는 사형장으로 향했습니다. 41세의 나이에 총살형을 선고받은 마타하리는 눈 가리개도 거부한 상태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보다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죠. 20세기 초반 사교계의 별은 이렇게 졌습니다. 누군가는 마타하리를 두고 시대를 풍미한 판무파탈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광기 어린 전쟁에 희생당한 여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짠하면서도 동정하기는 조금 힘든 애매한 느낌이죠. 제1차 세계전쟁 당시에 활동했던 여성 첩보원 마타하리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